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건의 원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 이제 개요에 대해서 쭉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짐작하건대 어떤 원인이 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계급이 병장인 이 인원이 예. 이러한 사고를 벌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예.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런 뭐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의 그런 부조리한 병영 문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자세한 조사를 더 나와봐야겠지만 예. 이 두 가지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GOP라는 곳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 GOP라는 것이 위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서 이제 비무장지대 바깥쪽으로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육군의 사단은 3개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가 난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GOP 사단이라고 해서 예. 최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면서 유사시에는 이런 북한군의 진격을 최대한 저지시키는 시간을 버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예비 사단이라 가지고 이 GOP 사단이 뚫렸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차단하는 또 역할하는 또 사단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동원 사단, 그래서 전시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예비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사단을 편제해서 이제 전투에 참가하는 그런 사단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GOP 사단이라는 것은 지금 최전방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책을 지키는 부대라고 예,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22사단의 경우에는 사고 부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돌이켜 보면 1984년에 이제 총기 사건이 또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09년에는 이 부대 전역한 이제 민간인이 월북하는 일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2012년이었죠. 예. 북한군 병사가 이른바 이제 노크 기순하는 예, 사건까지 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 빈발하는 데는 위치적인 무슨 어떤 요인도 있다고 보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대가 운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현재 맡고 있는 그런 임무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이제 맡다 보니까 예. 사실 저는 그 부대 근무를 안 해봤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좀 힘든 그런 임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군생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 때문에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도 생기고 예. 가뜩이나 지금 그 최전선에서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트레스는 그 어느 부대보다 더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또 이제 지금 방어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산악 지역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까지도 다 이게 동시에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육군의 병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임무에 투입되는 병력들은 다른 부대에 비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GOP 근무라는 게 이제 워낙에 이제 상당히 힘든 근무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이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임무 자체도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른 부대보다 좀 힘든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노크 기준 때도 사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그때도 사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병력은 제한되어 있고 커버해야 될 구역은 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많이 이제 인원을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질 못할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눈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전병력에서 눈 치고 나서 또 이제 GOP 경계 임무 나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는 사실 과학화 경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이 GOP의 그 한계상, 예를 들어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것에서 오작동하는 또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과학화 경계 사업이 제대로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병력을 이렇게 감축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 GOP 경계 임무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군이 사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심리 치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이런 심리 상담,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좀 양성을 하던가, 아니면 네. 사회에 계신 그런 심리 치료사분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장병들을 면담을 통해서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총기 사고도 있었고 월북 일도 있었고 노크 기순도 있었지만 그 자체 조직 문화 자체는 크게 개선된 게 없었던 거군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봐도 되는 육군에서 걸까요? 이제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계급별로 내무반을 쓴다던가 뭐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 문제다라고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서 본인들의 예전 같으면은 이제 여러 계급이 한 내무반에 있다 보니까 이 자기들 주 임무에 대해서 보다 이제 숙지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별로 이제 이 내무반을 쓰다 보니까는 네. 그런 동질성이 좀 약해져 간다. 그리고 실제 해야 될 임무가 잘 숙달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GOP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임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병역 문화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이제 문제가 된 병사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관심 사병에서 최근에 제외됐다. 그러니까 이제 입대하고 초반에는 관심 사병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고 최근에 제외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 사병이라고 하면 어떤 병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 그런 병사들은 이제 관심 사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서 일단 MMPI라고 해서 다면적 임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자대에 가서도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관심 사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휘 간의 그런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MMPI를 또 계속적으로 이제 병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너무 많은 인원이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 지휘관이라든가 간부들이 MMPI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의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뭐 전투 임무 외에도 군이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신경을 못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물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좀 이러한 좀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이제 관심 사경으로 예, 분류가 그렇습니다. 됐기 때문에 예. GOP에서 근무를 하는 게 이제 적당한 건지 그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병들은 GOP 투입되기 전에 후방으로 조치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전투 임무가 아닌 비전투 임무로 투입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런 사병을 굳이 이 GOP 임무에 투입을 시켜야 되겠는가?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임병장이 주간 근무를 마친 후에 소초로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이동 대기하던 이제 장병들을 향해서 이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황을 봤을 때요. 우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계획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임무 교대를 하러 가서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물론 이제 추측일 뿐이죠.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무래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의도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되짚어봐야 될 게 지금 이 총을 이제 사격을 했는데 과연 이제 보통 이 GOP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0여 발에서 많게는 200여 발까지 이제 탄을 소진하게 됩니다. 수류탄 2발 기본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과연 이것도 물론 이제 조사가 나와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탄원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습니다. 또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조속하게 과연 이제 몇 발을 쐈고 지금 현재 몇 발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총기 난사 사건들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를 보면은 이제 소촌에서 이제 장병들끼리 이제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마냥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북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치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사안이 돼버리겠지만 조사 결과 만약에 이런 내무반 부조리라든가 그다음에 부대 내 부조리 그런 것이 만약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 부대나 그 상급 부대까지도 영향이 미치겠죠. 네, 지금 뭐 사고자 이제 도주로를 차단하고 이제 경계를 강화하고 검문 검색도 강화하고 지금 총력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대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월북 시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예. 민가로 갔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어떤 가능성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사고를 벌인 이 병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군 생활을 꽤 오래 한 그런 사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인근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해당 부대의 질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 숙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특수부대 인원은 아니지만 군 생활을 그래도 1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병장 정도 계급되면은 사실 부대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수색 작전 자체가 좀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예. 지금 아까 들어온 얘기에 보면 군단 이제 특공대대가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늦게 투입시키는 거 아닌가. 예.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부대에 있는 이제 5분 대기조라고 해가지고 기동탄약대가 먼저 출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9개 대대 정도 어마어마한 병력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군단 특공대가 이제야 좀 투입이 된다. 요거는 좀 네. 저희가 한번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속 대책에 좀 아쉬운 점도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리고 거군요. 예. 초동 조치를 과연 잘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병이 이렇게 사격을 하고 인원을 살상을 하고 도주를 할 때까지 과연 그 해당 부대에서 초동 조치 그리고 골든 타임이라는 걸 과연 지켰느냐 그것을 넘어갔느냐 이것도 조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 골든 타임이라고 하면은 어느 시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 사고가 나서 네. 일단은 뭐 이 사상자 수습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대 내에 있는 뭐 5분 대기조라든가 이런 기동탄약대를 과연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현장에 투입을 시켰겠느냐. 네.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도주로를 신속하게 차단했느냐.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되짚어 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실탄을 소지하고 이제 탈영했기 때문에 예. 2차 또 사건이 벌어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예. 뭐 계속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탈영했을 그 장병의 이제 심리 상태나 민가에 가서 추가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예. 사실 이 사병이 저녁 식사를 못한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본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에 대한 이제 회상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 자체도 공포에 떨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뭐 도주를 했는지 어디에 응거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이제 뭐 산이나 이런 곳에 응거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수색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현 상태에서는 이 사병의 이 심리 상태를 봤을 때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수색도 중요하지만은 예. 선무 방송이라든가 회유를 통해서 자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22사단에서 1984년에 이어서 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네. 일이 또 일어나선 안 되는데요. 끝으로 짧게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 건가요?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병력 면에서 육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특히 GOP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그런 작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화 경계 사업을 이런 뭐 국회나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GOP 임무 같은 경우에는 간부화된 예를 들어서 부사관들이 좀 앞으로는 주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주축이 되는 그런 모델로 가야지 이러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사들에 대한 심리 치료, 예. 그다음에 심리 상담 이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건 뭐 국회에서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예. 좀 지원을 해주셔야 이게 실현이 되는 거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동부 지역 GOP 총기 난사 사건 짚어봤습니다. 국방안보 포럼 김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